심장은 끊임없는 펌프질을 통해 전신의 혈액을 공급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은행이죠. 은행은 자본주의 생태계의 혈액과 같은 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리고 순환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음식 솜씨가 매우 뛰어난 셰프가 장소를 임대하고 요리기구들을 구입해 레스토랑을 창업합니다.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인해 레스토랑은 금세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는 더욱더 큰 레스토랑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인이자 셰프가 되었고 물론 억소리만큼 돈도 벌었죠.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돈을 빌려 장소를 임대하고 요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게 큰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돈이 있는 자가 돈이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융이란 행위를 통해 인류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발전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금융이란 행위의 핵심 주체 은행의 이야기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화폐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부터 원시적인 금융의 형태가 생겨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물표를 이용해 거래 기록을 남기는데 여기에 빌려준 물품들 그리고 만기에 돌려받아야 할 양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신전에 시민들의 금괴나 재산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죠. 하지만 고대에는 돈을 받고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시간에 대한 가치인데 시간은 신의 영역이므로 고작 인간이 이를 이용해 돈을 받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반면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되 너희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구약성서 신명기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중세에는 오직 유대인만이 대부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숫자, 특히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엄청난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 국가의 왕실 혹은 귀족들의 국고 관리와 재무 관리는 주로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대부업은 날로 번창해 갔고 그들도 그만큼 부유하고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대금업자들에 대한 시선은 좋지 않을 수뿐이 없었고 더욱이 소수자 신분의 유대인은 다수자인 기독교인들에게 질투와 원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이 금융업의 기반을 다졌지만 그들의 사업은 지극히 소규모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은행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건 이탈리아 북부의 환전상이었습니다. 1202년 피사에 사는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아라비아 숫자, 십진법, 분수계산을 이탈리아에 소개하며 환전과 계산이 쉬워졌고 이와 더불어 피사와 피렌체 주변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무역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많아집니다. 자연스레 이 지역으로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금과 은으로 만든 주조 화폐들이 몰려들었고 그와 더불어 이런 주화를 교환해주고 맡아주는 환전상들 또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상인들은 무거운 금화와 은화를 직접 짊어지고 다녔는데 이는 도난, 분실의 위험이 높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전상에게 금을 맡기며 예탁증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예탁증서가 하나의 화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은 보관 중인 주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 즉 빌려주면서 이자 수입을 얻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소규모 그리고 불완전한 초기 금융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고 거대하게 만든 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 양모 작업장을 소유한 조반디 데 메디치는 집안의 가업을 환전 사업까지 확장시켰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전담하며 유명세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이라는 든든한 우군을 등에 업은 메디치 가문은 환전 사업은 물론 이에 무역업을 접목시켜 은행업의 규모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피렌체에 본사를 두고 로마, 베네치아, 제네바, 런던 등의 지점을 개설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환어음이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무역업에 적용시키기도 하고 환율 위험 또한 해지하는 고도의 리스크 관리 기법도 발명합니다. 그렇게 메디치가는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우고 다변화시키며 은행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르네상스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어낸 주역이 됩니다. 그 후 메디치가의 은행업을 벤치마크한 형태의 은행들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생겼습니다. 네덜란드에 생긴 비셀방크는 상인들에게
전용 개인 지급 계좌를 개설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스웨덴의 릭스방크는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라는 또 다른 놀라운 혁신을 만들죠. 그리고 1694년 영국에서는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최초의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는 다양한 민간은행에서 만든 신용 없는 은행권에 날린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방안이었죠. 그리고 1907년 중앙은행이 없던 미국에서 대형 금융위기가 벌어진 후 존 피어폰트 모건을 중심으로 월스트리트 은행가의 유력 인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이런 전례 없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최종 해결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그들은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위원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대한민국 또한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좀 더 정교하고 세밀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중앙은행의 감독하 수많은 민간은행이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